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영농비 오름폭이 농가소득 오름폭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자립형 평가안을 두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주택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93번째 어린이날입니다. 주인공인 어린이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다채로운 체험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트병에 물을 채운 물로켓이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갑니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즐기는 물총놀이도 인기 만점입니다. 몸은 물에 흠뻑 젖어도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엄마 아빠가 지켜보는 가운데 즉석 설탕 과자를 만드는 아이의 마음에는 달콤한 추억이 쌓입니다. 좋아요.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어요.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랑 오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추억도 남길 수 있으니까 좋아요. 박물관 야외 놀이마당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소풍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체험을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오늘은 설레기만 합니다. 마음껏 달리고 열을 날리면서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푸른 꿈을 키웁니다. 부모님이랑 같이는 매일 못 놀았지만 밖에 나와서 놀 수 있으니까 즐겁고 또 신나요. 비눗방울 놀이에 푹 빠진 아빠는 오늘 하루 언제 봐도 소중한 딸의 친구가 됐습니다. 어린이날 맞이해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좀 바람도 좀 쐬고 좀 기념이 될 만한 일 없을까 해가지고 한번 찾아오게 됐습니다. 부모 마음으로서는 뭐 씩씩하고 건강하게 그렇게만 자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없이 맑고 파란 하늘 아래 해맑은 어린이들의 동심으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신항만에 들어설 크루즈의 전용 부두의 조기 건설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중국 유람선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전용 부두를 앞당겨야 한다며 정부의 조기 건설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에 계획된 크루즈 부두는 오는 2021년 이후인 2단계 사업으로 분류돼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새만금 개발청을 새만금 현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사업 기획 단계의 경우 새만금 개발청이 세종청사에 있어도 되지만 이제는 개발 단계인 만큼 새만금 개발청사를 현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새만금 개발청의 청사 수급 계획을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아직 이전 시기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영농 비용 오름폭이 5배나 돼 농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이기성 씨는 30년째 백합과 튤립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치솟는 난방비 부담에 또 일손 구하기도 어렵고 환율까지 떨어져 채산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크다고 봐야죠. 인건비도 물론 사람이 없어서 힘들기는 힘드는데 그래도 저희 시설하우스는 절대적으로 난방비가 크게 좌우를 합니다. 농지 임차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김제, 익산, 군산 등지의 농지 임차료는 1년 전보다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직불금이 오르기 때문에 농지 임차료가 오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직불금이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이 더 이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농가 지주들이 임차 계약을 내주는 분들하고 그런 차액도 좀 감안을 해서 임차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지난해 농가 소득은 1.2% 올랐지만 난방비, 농약대, 임차료 등이 올라 농가 경영비는 5배인 6.1%나 늘었습니다. 전북의 농가 소득은 3,361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30만 원 적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도농간 소득 수준이 한 61.5% 정도 격차가 나요. 농촌 사이 양극화를 더욱 심각해지게 만드는 그런 실정인데요. 농업 경영비는
물가 인상이 반영돼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농가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과 고소득 중심의 농업 구조 개선이 뒤따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의 주택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전북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5.6%로 광주,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단독주택의 전세가율은 51.7%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주시가 일부 재산세 감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종교단체가 짓는 병원과 문화재 보호구역의 재산세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각각 75%와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이달 안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평가가 조만간 시작되는데요. 전북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자사고 평가 표준안을 최악의 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올해 재지정 여부를 평가받는 자율형 사립고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입니다. 두 학교는 5년 전 보편적 평등교육을 위협한다며 반대한 김승환 교육감과 법적 다툼을 벌여 자사고로 전환했습니다. 자사고는 등록금이 비싸지만 학생 선발과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도교육적인 지원이 없잖아요. 교육을 이제 내시화 이렇게 끌어가지 못하면 학부형들이 외면하니까. 그러니까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그 프로그램에 투자를 해야 되고. 지난해 전국 10여 개 자사고와 진보 교육감들이 재지정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최근 평가 지표 등을 바꾸고 통과 점수도 낮춰 재지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시행령까지 개정해 자사고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안 변경에 전북교육청은 최악의 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부 평가안을 따르겠지만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평가를 엄정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표준안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만들어낸 평가 표준안을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며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도 정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마찰을 피하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평가 이후 지정 취소 여부 등을 놓고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학교 자치조례 제정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7일 익산에서 첫 공청회를 시작으로 14일과 19일 군산과 전주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는 전교조와 전북교총, 학부모회,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조례 제정 배경과 쟁점에 관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5, 60대의 장년층이 무술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령에 맞춰 60대 노인들이 번갈아 방어와 공격 동작을 취합니다. 아직은 엉성하지만 동작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합니다. 좋습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내뻗는 발차기, 쌓인 스트레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실은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와서 이렇게 군종 주민이 여럿이 하면 운동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으로도 좋고 이게 정신력도 맑아지고 아주 좋습니다. 특공 무술에 푹 빠진 사람들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5, 60대. 무술 재능 기부에 나선 봉사자 덕분에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활력을 찾으시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손주나 이런 사람 애기들에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특공 무술을 배운다.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고 이 운동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이들은 동아리를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무술 동작을 배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에는 시범단을 구성해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그동안 배운 무술 실력을 선보이는 등 재능 기부에 나설 예정입니다. 저희가 활동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복지관이라든지 센터라든지 해서 자원봉사를 나갔을 때 어르신들한테 충분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럼 저희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은퇴와 퇴직 등으로 자칫 삶의 의욕을 잃을 뻔한 5, 60대가 무술 재능 기부를 통해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올 들어 지난 석 달 동안 전북의 신설법인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올 1분기 전북의 신설법인 수는 669개로 1년 전보다 82개, 즉 14%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9.1% 늘었습니다. 전주시가 음식 명인 명소 선정 규정을 개선합니다. 전주시는 음식 명인 명소 선정 분야를 확대하고 추천 인수를 줄이는 대신 명소 자격은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3대 이상 가문 음식 전수자 등을 새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2005년부터 음식 명인 명소를 선정해왔지만 그동안 비빔밥 분야에서 한 명의 명인만 선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군산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억 5천만 원을 들여 시내버스 승강장을 새로 설치합니다. 군산시는 855곳의 버스 승강장을 조사한 결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멀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30곳에 새로 승강장을 설치하고 낡은 승강장 100여 곳을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중단하기로 한 서동축제를 주민들이 주관해 열기로 했습니다. 익산 금마면 주민은 서동축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10월 서동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주민 관심이 떨어지자 40여 년 동안 열어온 서동축제를 올해부터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와 화재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고창군 고창읍 모 예식장 앞 길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오전 10시 반쯤에는 부안군 변산면 대학마을 앞길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혀 5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0시 20분쯤 군산시 수송동의 한 아파트 47살 한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나 한 씨가 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아침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전북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